조혜련과 홍진이가 5년 동안 연락하지 않고 지낸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금세 화했다. 서로에 대한 속내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한층 더 깊은 사이가 됐다. 조혜련이 과거 절친했던 홍진이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한 것. 이날 조혜련은 진짜로 눈을 맞추고 오해를 풀었으면 하는 언니가 있다. 사실 지난 5년 동안 연락을 아예 끊고 지내서 마음에 찔리는 부분이 있고 아파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잘 지내고 싶다라고 말했다. 조혜련은 홍진이에 대해서 나와 단짝이었다. 나에게는 신문물, 신세계를 알려준 언니였다. 나는 어릴 때부터 농사 짓고 옷도 언니들 옷 물려 입었다. 속옷도 물려 입고 이런 상태로 개그우먼이 됐다. 그 언니는 패션의 선두주자였다. 옷도 대충 입었다. 조혜련 하면 털털하고 이미지가 시골스러운 이미지였는데 세련된 스타일로 바뀌준 것도 그 언니다. 인생을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그 언니를 만나기 전과 후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 홍진이는 조혜련에 대해서 4에서 5년 된 것 같다. 그 정도로 오래됐을 거다. 세월이 너무 빨리 간다. 그런데 요즘 트로트 음반 냈다고 하더라라며 엄청 친했다. 외국 여행도 많이 다니고 바 같은데 춤추러도 좀 다녔다. 정말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다. 조혜련이 나를 왜 보자고 한 거지? 라고 했다라고 전했다. 조혜련은 홍진이와의 만남으로 많은 것이 바뀐 만큼 첫 만남도 기억하고 있었다. 조혜련은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1996년 때다. 분장실에서 메이크업을 하다 보면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때 맞닥뜨린 사람들이 김혜수, 홍진이 이런 사람들이다. 편안하게 지내면서 완전히 단짝이 됐다. 그래서 셋이서 어울렸다. 언니는 탤런트니까 내가 재미있게 하는 게 좋아하나 보다. 예뻐해주셔서 진이 언니네도 셋이 같이 놀러가고 생일도 챙기고 춤도 같이 추면서 친해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진이 언니랑 잘 지내다 보니까 MBC 토토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야외 녹화가 있었다. 1박 2일 촬영도 하고 술 한잔도 하면서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그랬다라고 친하게 지냈던 시절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혜련은 진짜 너무 신기했다. 완전히 옷 하나를 입더라도 태가 난다. 시계, 선글라스도 너무 고급진 것만 쓴다라며 모든 게 나에게는 다 첫 경험이었다. 울 엄마라는 코너를 할 때는 입술도 거의 안 바르고 했는데 김혜수, 홍진이를 보면 그런 화장을 한창 하고 다녔다. 자신감이 하늘을 치솟았다. 쩍 달라붙는 옷과 배꼽티 그런 것을 입었다. 수영장 가면 비키니를 입고 시상식을 보면 그 당시에는 엄청 내가 드러냈었다라며 홍진이와의 만남 후 변화에 대해서 말했다. 홍진이는 내가 참 좋아했다. 귀여워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웃긴 애는 처음 봤다. 행동도 재미있게 하고 말도 재미있게 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굉장히 즐거웠다라면서 조혜련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혜련은 홍진이와의 만남으로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진이 언니를 만나서 지낸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참 행복했던 시간들이었다. 나에게 즐거움을 참 많이 준 언니인 것 같다라며 고마워했다. 마침표. 그럼에도 조혜련이 5년 동안 홍진이와 만나지 못한 이유가 있었다. 조혜련은 사실 5년 동안 연락을 안 하고 살았다. 언니하고 아직 안 푼 게 있었다. 서운한 일이 있었다. 진이 언니가 새 드라마를 들어가게 됐다. 드라마 할 때 내가 매니저 자처해서 일할 때 운전해주고 샵도 같이 가주고 대본 연습도 같이 해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조혜련은 그런데 어느 바람이 엄청 부는 날이었다. 비도 오고 바람도 부는 날 언니 집에 대본 리딩을 해주려고 갔다. 대본 리딩이 다 끝나고 밤 12 물결표 1시가 다 됐다. 나는 차가 없이 갔던 거다. 바람도 불고 비도 오니까 언니가 당연히 데려다 줄 줄 알았다. 나는 언니를 도와주러 간 건데 언니가 피곤한데 택시 타고 가라고 했다. 그때까지 괜찮았는데 그런데 택시도 안 잡혔다.
그래서 비 맞으면서 그 먼 거리를 비 맞으면서 울면서 걸어갔다. 그리고 결심했다. 1시간 정도 걸어갔다. 이 언니는 인간성 꽝이다. 내가 언니 도와주러 간 건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나이 언니한테 연락 안 해였다. 작은 복수였다. 그리고 5년이 지난 거다라고 털어놨다. 홍진이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알코올성 치매가 좀 있어서 평상시에 내가 먼저 전화하고 그러지는 않는다. 만나는 사람이라도 1년에 한 번? 지금 감정이 어떨지 모르겠다. 나에게는 늘 즐거운 애니까 빵 터졌으면 좋겠다. 재미있게 잘 살고 있니? 2번째 결혼은 행복하니? 라며 웃었다. 조혜련은 홍진이의 아이 콘택트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 2주 전 꿈을 꿨는데 언니가 너무 외로워 보였다. 새벽에 꾼 꿈이었다. 그런데 그게 마치 나 때문인 것 같았다.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내가 그 언니를 멀리해서 언니가 너무 외롭게 있는 거 아닐까. 그 모습이 너무 생생해서 내가 용기를 내서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밝히며 애틋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드디어 눈을 다시 만난 조혜련과 홍진이는 서로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조혜련과 홍진이는 서로 보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지만 동시에 눈물도 흘렸다. 복잡한 감정이 한 번에 터져나왔던 것. 홍진이는 눈물 흘리는 조혜련을 애틋하게 바라봤다. 조혜련과 오랫동안 눈을 맞추던 홍진이는 남자랑도 눈을 이렇게 마주쳐 본 적이 10년은 넘는데 너랑 이렇게 마주칠 줄이야라며 오늘 내 눈 이렇게 오래 보니까 내 눈 안에 우주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분위기를 풀려고 노력했다. 또 홍진이는 나는 내가 갑자기 연락을 했길래 2가지 생각을 했다. 좋은 일이 있거나 마음적으로 살짝 힘든 일이 있나? 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고 조혜련은 홍진이가 꿈에 외로운 모습으로 나왔던 것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혜련은 홍진이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낸 이유는 너무 미안해서 언니를 너무 함부로 대한 것 같다라고 사과했다. 홍진이는 나 그런 생각한 적 없다라고 말했고 조혜련은 홍진이에게 5년 동안 연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털어놨다. 그러자 홍진이는 제 정신이니? 라면서 당시 그들이 살던 동네에서 택시를 타려면 콜택시를 불러야 했다고 말해 웃음을 줬다. 언니가 너무 이기적으로 보이는 거다. 조혜련은 너무 화가 났다. 자기를 도와주러 갔는데 어떻게 자기 불편하다고 택시 타고 가라고 하냐. 언니는 따뜻한 방에 있고 거길 걸어가면서 언니에게 연락을 안 하겠다고 생각했다. 작은 복수를 한 거다라면서 다시 한번 미안해했다. 홍진이는 내가 이기적인 사람은 맞아. 몇십 년 혼자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다. 늘 나는 혼자니까 라고 털어놓으면서 연락받고 너에 대해서 생각을 더 많이 했다. 그런데 나도 그 전에는 그냥 너한테 서운하다는 것만 생각했고 내가 너한테 서운하게 한 걸 전혀 몰랐다. 사실 반성을 하면서 나왔다. 혜련이한테 언니 소리 들으면서 언니 노릇한 게 뭐가 있나? 그런 반성이 되더라라고 마음을 전했다. 홍진이 역시 조혜련의 지인이 그에게 홍진이에 대한 험담을 한 것을 그대로 전해 서운하게 만든 적이 있었다. 조혜련은 내가 너무 옹졸하더라. 내가 더 미안한 게 많은 것 같다. 나는 한 번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라며 사과했다. 결국 조혜련과 홍진이는 화해하고 두 손을 꼭 잡고 방을 떠났다. 다시 절친했던 시절로 돌아간 두 사람이었다.